M&A 같습니다. 면책인가 죽음인가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칼날이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지구 대통령 트럼프의 장대한 분노,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어디냐? 제발 트럼프 한반도로 와주십시오. 제메네이도 끝장낼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계 안보 지형이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죠. 2월 28일에 미국이 이란을 향해 작전명 장대한 분노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자, 진짜 빠르죠. 미국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수뇌부들 다 제거했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의 지도자 아야톨라 셰드 알리 하마네이, 이름도 깁니다, 사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에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가장 큰 기회가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함께요 작전을 지켜본 트럼프인데요. 전 세계 평화다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밀 타격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아작을 내겠다. 니네들 헤쳐먹을 만큼 헤쳐먹었으니까 이제 정권 종식시키겠다. 다시 중동의 파리, 이란이 옛날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이제 당신들이 정권을 되찾을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중동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 것만 같은데요. 자, 트럼프 1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트럼프 2기 재집권 이후로 지금까지 트럼프가 그렸던 큰 그림 중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했습니다. 남미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가던 그 베네수엘라의 원유 자체를 차단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란이다라는 거대 악의 축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UAE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하다라면 땅도 빌려주고 하늘도 다 빌려줄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요. 미국의 3대 골칫거리 3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동북아는 뭐가 있냐면 대만, 그리고 북한. 자, 이제 남은 것이 어디냐? 한 놈, 두 놈 이제 석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대만과 북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메네이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타겟은 아니고요. 북한이 타겟이 된다라는 거죠. 정은이 지금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 이란의 하마네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교한 정보망을 피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더니요. 대한민국 내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을 속이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자들도 이제 똑똑히 보고 바짝 엎드려야 되겠죠. 다음 타겟이 어디로 향하느냐 벌써 느낌 아닌 느낌 왔을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소름 끼칠 만큼 강력한 파워, 그리고 거기에 바짝 엎드린 부패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은요 함께하는 투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메네이 끝냈다, 다음은 제메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자, 무너진 이슬람 제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무슬림들이요 조금 그 특유의 곤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다 죽이고 내가 죽겠어, 이런 거. 그래서 두바이에 또 폭격을 했죠. 두바이 잘 사는 거 배 아프고 그냥 우리도 죽을 판인데 니도 같이 죽자,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에픽 퓨리 작전은요 단순한 공습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러라고 해서 하메네이의 종말을 지켜보면서 이 이란 국민들에게 조국을 되찾을 기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전율이 돋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혁명 수비대 군부, 경찰 부대 다수가 더 이상 싸우기를 원치 않고 미국에게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폭로했습니다.
트럼프는요, 어젯밤에 말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세게를 박았습니다. 지금은 면책권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다, 항복하려면 지금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항했다가는 나중에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와 경찰이 이란의 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게 통합돼가지고 나라를 되돌릴 원팀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요, 중폭격과 정밀 타격이 일주일 내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요, 2, 3일 내에 종결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들 다 치고 나서 뭔가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100일을 기준 잡고 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요. 2, 3일 내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이 막강 파워니까 말이죠. 자, 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요, 전쟁부 장관이죠. 자, 발언은 더 섯을 펄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기회가 있었지만 협상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은 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이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 이란처럼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위협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당신들을 추적해서 제거할 것이다. 자, 이 경고를 보시라라는 거죠. 후덜덜하죠. 자, 그런데 중국이 뭐하고 있냐? 중국도 바짝 엎드려가지고요, 그냥 성명 발표나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군사력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할 때도 뒤에서 어떻게 도움 없이 그냥 그만해, 요 정도 성명 발표했죠. 자, 이란이 지금 두 번째 박살나고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중국이 뭔가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야, 미국 이란 그만 때려, 이란 화이팅, 요 정도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력이 막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종이 호랑이가 아닐까, 막강한 건 댓글 부대만 막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란이요,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어디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골칫덩이가 있었는데 마두로 제꼈고 이란 제꼈고 이제 동북아 대만이랑 북한이 남았는데요. 자, 중국이 지금 한번 보면요, 대만 침공 가능할까? 2027년에 대만 침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잽잽잽 막 날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보라 라는 거죠. 이란 지금 두 번째입니다. 마두로 축출하는 거 봤죠? 이란의 공습 시작하자마자 하루도 되지 않아서 하메네이가 작살이 났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후덜덜 하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 동북아 지역의 대만에 대해서 깝죽거릴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타겟은 어딜까? 북한이다 라는 거죠. 바로 한반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주한미군이요, 한국과 기동훈련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 막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약간 충이 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기동훈련에 대해서 좀 축소하자, 5분의 1 정도로 축소하자라고 했는데, 취합부라 그러면 니네들하고 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만 하겠다. 그래서 미군이 자체적으로 기동훈련 합니다. 한국 제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공조 연합훈련 할 때도요, 한국이 뒤통수 쳤죠. 일본을 어떻게, 야, 우리끼리만 하자, 일본 빼고.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취합부라, 우리는 일본과 함께 훈련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서해에 전투기 띄우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냐, 왜 전투기 띄우냐라고 주한미군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 언론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어떻게 명했냐, 야, 그거 바로 잡아 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서해 전투기 띄우는 건 한국한테 먼저 통보했고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위기입니다. 한미동맹의 위기다라는 거죠. 미국이요, 북한에 지금 미사일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요, 한국 공격하죠? 주한미군 안 덮습니다. 이미 안 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요, 중국을 상대로 방어를 하겠다. 니네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자, 대단히 위태로운 한국이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제메네이 때문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메네이 끝냈고 이제 제메네이 카르텔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뇌어 봅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말대로 미국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겠다. 대한민국에서요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됐다라는 정황 포착된 곳 중에 하나가 성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에 대한 공격 중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이란이 개입했고 그리고 나의 암살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SNS에 띄웠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좀 안전 불감증이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 실세들이요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고요 소년보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건 대한민국이 사실상 어떻게 적성국으로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사심자 같은 법적 꼼수나 입틀막 같은 법안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교한 정보망은요 이미 당신들의 모든 흔적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란 국민들이 조국을 되찾듯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요 진실된 주권을 되찾게 될 겁니다. 역사는 진실의 편이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죠. 헤메네이 같습니다. 면책인가 죽음인가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칼날이요 이제요 한반도 제메네이 카르텔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어디냐? 제메네이다 라는 거죠.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해방은요 곧 한반도의 정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국민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공유가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의의 미사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TV였습니다.